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감정을 먼저 느낀다. 그 순간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진다. 고마움은 감정이다. 그때는 진심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함께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필요한 존재는 다르다. 막막해질 때, 결정해야 할 때, 이성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다. 삶은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필요함이다. 그래서 관계는 고마운 마음보다 필요한 이유로 오래 남는다. 고마운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 홀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힘내라고, 곧 돌아갈 거라고 위로의 말들을 건네주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말들은 흩어져 갔다. 그는 책이 필요했고 겨울을 날 나무가 필요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이 나무를 날라주었다. 정약용은 그들을 평생 기억했다. 빗소리는 땅을 적시지 못한다. 소리만 요란할 뿐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진짜 비는 소리 없이 내리는 비다. 이슬비가 그렇다. 조용히 떨어져 땅 속 깊이 파고든다. 뿌리까지 다 잠든 씨앗을 깨운다. 나무에는 잎과 뿌리가 있다. 잎은 햇빛에 반짝이고 바람에 흔들려서 사람 눈에 잘 띈다. 무리는 땅 속에 숨어 있다.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하는 건 잎이 아니라 뿌리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나무는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무리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은 책이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백성에게 필요한 건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다. 세금을 줄여주고 형벌을 공정하게 하고 굶주린 이를 먹이는 것. 그것이 진짜 일이다. 정약용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했다. 곡산부사로 있을 때 말보다 행동을 먼저 했다. 백성이 굶주리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눴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조사에 풀어줬고 다리가 무너지면 먼저 가서 고쳤다. 백성은 정약용을 필요로 했다. 실제로 도와주는 관리는 정약용뿐이었다. 백성은 정약용을 잊지 못했다. 마을 한가운데 샘이 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난다. 늘 차갑고 맑다. 사람들은 목마를 때 그곳으로 간다. 누가 와도 묵묵히 물을 준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은 그 샘을 필요로 한다. 목마를 때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한다. 샘은 고마운 존재를 넘어서 필요한 존재가 됐다. 사람도 그런 샘이 될 수 있다. 누군가 힘들 때 묵묵히 도와주면,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 주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된다. 관계는 호의로 시작된다. 처음 만날 때 서로 친절히 대한다. 웃으며 인사하고 좋은 말을 건넨다. 그 호의가 고맙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처음의 친절은 익숙해지고 처음의 고마움은 당연해진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건 호의가 아니라 역할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것. 그럴 때 관계는 깊어진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형제는 편지로만 만났다. 그 편지에서 형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 정약용이 외로울 때 형이 위로를 보냈다. 정약전이 막막할 때 동생이 조언을 보냈다. 생각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됐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운다. 기둥은 화려하지 않다. 벽 속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진다. 지붕이 무겁고 벽이 높아도 기둥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 기둥이 있어야 집이 된다. 사람 중에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다. 평소엔 잘 안 보인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것만 같다. 힘들 때 그 사람이 떠오른다. 막막할 때 그 사람에게 연락한다.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기둥처럼 든든한 사람. 들판에 길을 보라. 처음엔 길이 없었다. 풀만 우거진 곳을 사람들은 계속 걸었다. 한 번, 두 번 지나가니 풀이 눌렸다. 여러 번 지나가니 흙이 단단해졌다. 그렇게 길이 됐다. 한 번 걷는다고 길이 생기지 않는다. 자꾸 반복해야 길이 된다. 도움도 그렇다. 한 번 도와준다고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자꾸 반복해야 필요한 사람이 된다. 막막할 때마다 그 사람이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된다. 길처럼 그렇게 새겨진다. 밤에 등불을 보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불빛만 보인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사람 중에도 등불 같은 사람이 있다. 그냥 거기 있어 준다.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인다.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 겨울 산에 소나무를 보라.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도 소나무는 푸르게 그 자리에 있다. 봄에 피는 꽃은 화려하다. 색깔도 곱고 향기도 좋으니 사람들이 좋아한다. 꽃은 며칠 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소나무는 다르다. 화려하지 않지만 푸르게 늘 그 자리에 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변함없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책을 날라주고 나무를 날라주고 밥을 지어주었던 사람까지 평생 잊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정말 필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외로울 때 전화해서 이야기 나누며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거기에만 있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는 것도 좋다. 친절했던 기억, 따뜻했던 말,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그보다 깊다. 막막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결정할 때 조언을 구하고 싶고,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봤다. 말을 보지 않고 행동을 봤다. 한 번에 보지 않고 반복해서 봤다. 그렇게 보면 진짜가 보인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감정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사람을 찾는다. 생활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필요함이다.
그래서 관계는 고마운 마음보다 필요한 이유로 오래 남는다. 처음에 따뜻함은 감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 필요함은 생활이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고마운 존재로 머무르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돌아온 후 많은 것을 남겼다. 책과 글도 남겼지만 가르침도 남겼다. 가장 오래 남은 건 따로 있었다. 그가 백성을 위해 실제로 한 일들이었다. 세금을 줄여준 것, 억울함을 풀어준 것, 굶주린 이를 먹인 것.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잊지 못했다. 필요한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다. 삶은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필요함이다. 그래서 관계는 고마운 마음보다 필요한 이유로 오래 남는다. 고마운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